선관위의 인사는 물론이고 회계하고 선거관리 공정성까지 이 전문성이 있는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현행 헌법적으로는 국회나 대법원, 헌법재판소가 외부 감사를 받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저희들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, 지금 내부 정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돼 있는 이 마당에 그럼 감사원 감사도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? 개헌을 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외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,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생각 동의하시죠?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 하에, 그런 의견 하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. 저기 지금 무슨 얘기인가요? 선관위를 감사받게 하려면 당신들 국회, 법원 다 감사받아라. 지금 이 얘기입니까? 정영재 변호사님? 글쎄요, 제가 봤을 때는요,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나무인이에요. 무서운 데가 없어요. 선거관리위원회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? 국회 국정감사 받으면 된다.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받으면 된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,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국회도 무섭지가 않고 검찰 수사도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. 왜 그렇습니까? 선거관리위원회한테 국회는 뭡니까? 다른 데에 있어서는 국회가 울트라 갑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딱 서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선관위가 갑이다. 그러니까 국회가 하려면 해봐라.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다음에 왜 검찰 수사가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까? 법원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입니다. 조금 전에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딱 두 개만 찾아봤어.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어.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군가 봤더니 수원지방법원장이에요. 그다음에 충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군가 봤더니 현직 청주지방법원장이에요.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본 겁니다. 뭐 충청남도, 전라남북도, 경상도 찾아볼 것도 없어요. 다 그 동네 지방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어차피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니까 검찰이 아무리 영장 청구해봤자 다 기각 날 거다.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각이 났습니다. 작년에 송봉섭 전 사무차장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기각됐고요. 그 다음에 좀 계속 그 유명한 사람, 김세환 사무총장 관련해서도 작년 말에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일 무서운 기관은 국회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어디다? 감사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감사원 감사는 받지 못하겠다. 감사원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, 감사원법이 개정이 됐었어요. 언제 개정됐었느냐? 1994년에 개정됐거든요. 1994년 이전에는 감사원법에서 감사의 대상이 안 되는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. 거기가 어디냐? 국회하고 법원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87년 개헌되고 헌법재판소 생기고 했으니까, 그리고 나니까 헌법재판소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도 그때 감사원법 개정하면서 그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헌법재판소도 빠졌는데, 그때 어디가 논란이 됐느냐? 선거관리위원회가 논란이 됐다고요. 그런데 국회는 입법권이 있잖아요.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이 있잖아요. 선거관리는 뭐 선거관리권이 있습니까? 선거관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행정에 불과하다.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넣지 않겠다. 이게 1994년 감사원법 개정의 취지인데 이번에 2월 27일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은요, 이러한 감사원법의 그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요. 그 결정에 빗대어가지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저런 논리를 갖다 펴는 것인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?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헌재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. 이런 얘기였죠.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선관위가 두려워하는 건 국회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감사원인데, 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 채용 비리 사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. 보시죠. 선관위 고위 간부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여성 비율이 좀 높다. 우리 조직에. 선관위에 여자가 많아.
이렇게 지금 하급자를 쏘아붙였다는 겁니다.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. 우리 선관위 여자가 많아. 그런데요, 이 사람이요, 정작 자기 딸을 특혜 채용시켰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었답니다. 들어보시죠. 딸을 경력직으로 그것도 이 공개도 안 하고 비공개로 해서 채용됐다. 그것도 선관위 최고 수장이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의 딸이 채용이 됐다.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? 헌법적 독립기관이고 정말로 어느 기관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 국민의 눈높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법과 규칙, 관리, 선거관리, 공무원 규칙 등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했고 그 부분 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법은 어떤 저것도 무슨 얘기입니까? 김영주 의원님. 네. 국민 감정에는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뭐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인사 담당자가 저분이요 방금 우리 선관위에 지금 여자가 많다 여성 차별성 발언을 해놓고 정작 딸은 특별 채용시켰다 지금 이게 좀 드러난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로남불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성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여자가 많다, 남자가 많다 이런 부분. 오히려 선관위 같은 곳은 여자가 더 많아야 될지도 모릅니다. 또 이것도 또한 편향된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더 투명하고 네. 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남성 직원보다 여성 직원이 훨씬 더 투명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특히 선거 관리라는 게 무슨 육체 노동과 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지나치게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형식으로 또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또 자기 아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살짝 이렇게 특혜 채용을 하고 또 하나 그분이 문제가 되니까 직무 배제를 했다가 슬그머니 다시 직무 복귀를 시키는 이게 끊임없이 가족 회사라고 하는 게 근데 뭐 실제로 대기업에서는 할 만한 일 아닙니까?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녀들이 있으면 살짝 죄송합니다 했다가 그 시기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선관위 자체는 그런 일을 했던 하위급 종사자만 문제 삼고 실제로 그런 채용을 당한 그렇죠.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네. 일정 정도 비가 올 때는 배제시켰다가 슬그머니 지나가고 나면 또 복귀시키는 이게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.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